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 5월 20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새벽 2시 36분입니다. 캠핑을 다녀왔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별도 보고, 물소리도 듣고, 네. 오랜만에 크게 휴식을 잘 취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신라섬유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신라섬유를 이제 매매를 했었죠. 제가 카톡방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라섬유 한번 보셔야 된다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다행히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신라섬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라섬유, 네,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뭐 휴대폰 판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요. 중고차 매매, 버스 광고, 그리고 섬유, 이제 실크 종류 같은 거를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신라섬유는 이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네, 뭐 부동산 임대업이 테마가 되고 뭐 중고차 매매가 테마가 되고 이런 일은 많이 없고요. 네, 대부분 시장에 알려져 있기를 품절주 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품절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어렵진 않은데 이런 것들이 가끔 가다가 소소하게 수익을 잘 줍니다. 자, 유통물량 비율이 비교적 적은 종목. 주식이요, 총 발행량이 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꼭 쥐고 있는, 뭐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판매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 꼭 쥐고 있는 대주주분들의 물량이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의 비율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비교적 적은 종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품절주 테마다 이런 식으로 통용해서 쓰곤 합니다. 세력이 품절주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모든 주가는 세력들이 조정을 한다. 네, 이렇게 보았을 때 세력들이 품절주를 이용하는 이유. 유통 물량이 적으면 이게 간단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리죠. 수요 대비 공급량의 한계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포가 어떤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주가를 핸들링 하는데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세력이 유통 물량의 많은 비중을 미리 차지한 다음에 주가를 개인들이 보기 좋게 띄워서 유혹을 막 시작하면은요, 사고자 하는 나머지 개인 수요 세력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 개인들이죠. 개인들에 의해서 나머지 유통 물량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은 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세력들이 자신들이 필요할 만큼 이미 가져가고 그 나머지만 가지고, 안 그래도 유통 물량 비율이 적은데 그거를 나머지만 가지고 저희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개인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쉽게 상승하게 된다. 그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게 이제 품절주 테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유통 물량의 비율을요,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과연 어떤 것들이 이제 뭐 품절주에 속하는 비율이 될까? 근데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율을 확인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 기업 분석 창에 들어가시면은요. 왜 안 뜨지? 뜨네요. 자, 여기 시세 현황 해가지고 최근 거래일 날짜가 나와 있고요. 총 발행 주식수 해가지고 2,400만 주 정도가 이렇게 발행이 되었는데, 보통 주가요. 유동,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는요, 한 7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발행량 대비 유통 주식 비율이 28.56% 정도 된다. 신라섬유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볼까요? 네. 컴퓨터가 느리네요. 자, 삼성전자를 보면은 유통 주식 비율이 72.23%, 상당히 많은 주식이 시장에 나와 있죠. 저희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자, 그에 반해서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는 28.56%, 이 정도 다소 좀 적은 비율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름 뭐더라? 유통 주식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아, 미래산업. 자, 미래산업을 보시게 되면은요, 99.87% 대주주분께서 가지고 있는 네, 주식량이 어마어마하게 적죠. 네. 그러면은 시장에 워낙 많은 양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소위 말하는 품절주, 뭐 양지사도 이제 품절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돌아다니는 게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여기 기록에 따르면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품절주들은 상당히 적은 비율에서 저희가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력들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러한 기업 분석 창에서 확인도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뭐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 창을 이렇게 줄여놓고 보면은 여기에 상단에 여기 또 기록은 또 다르네요. 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기록은 24.5%라고 이렇게 유통 비율이 나와 있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품절주 테마가 가끔 가다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 예전에 코데즈 컴바인인가 그게 한번 품절주라는 열풍을 한번 크게 가져왔었고요. 그런 품절주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유지되는 테마가 장기간 지속되다가 조정이 필요한 시점, 기존 테마가 소멸되고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기 전, 그러니까 어떤 테마와 다른 테마의 사이, 그 사이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 조정을 미국 증시가 갑자기 크게 폭락하면 저희가 조정을 세게 받죠, 그렇죠? 네, 그럴 때도 이렇게 단타 세력들이 품절주, 유통 물량이 적은, 그러니까 매집이 빨리 끝나죠.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매집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품절주의 단타 세력들이 들어가게 되더라.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별다른 일이 없을 때 심심하면 한 번씩 움직이는 게 품절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시장에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품절주들이 있어요. 네. 아까 보셨던 저희가 이제 실제로 매매했었던 신라섬유, 양지사, 코데즈 컴바인은 정말 크게 움직였었죠. 연희정보통신, 서산, 나노스도 엄청 크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네, 나노스도 어마어마하네요. 나노스 한번 볼까요? 예, 나노스도 이제 뭐 비슷하죠. 신라섬유하고 27.72%. 네, 이 정도로 유통 물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CD즈 뭐 이런 이제 종목들이 대표적인 품절주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다 보면은 총 발행량 대비 유통 비율이 적은 종목들을요, 생각보다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신라섬유보다 더 낮은 그런 유통 비율을 가진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나만 품절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 알려져 있는 품절주를 상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새로운 거를 이제 계속 찾아 나가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 매매를 주로 하다 보니까 스캘핑이나 단타 매매를 주로 하다 보니까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걸 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한번 경험했던 것은요, 나중에 또 그런 비슷한 상황에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유통 비율이 적다고 해서 이거는 품절주야, 이번에 움직일 수 있어 해가지고 막 사게 되면은 그거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품절주라면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반응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품절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대다수의 이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기본적으로 품절질환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말해놓은 것들에 한해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품절주들을 알고 있으면은요,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에 애매모호한 시점이 있어요. 지금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워낙 많이 움직이고 뭐 이것도 엮이고 저것도 엮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장기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과정에서 북한의 이제 지도자가 약간 조금 불만을 비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시장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개파락을 막 10몇 프로 크게 한 종목들도 있었죠. 그쵸? 자,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품절주들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매매를 그때마다 쉬느냐? 그건 아니죠. 단타 매매는 특히나 이제 전업 투자자라면은 사람의 성향이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충분히 여러 모습으로 나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길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 매매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결과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손절이 나오든 뭐 익절이 나오든 상관없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틈새 시장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재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품절주를 꼭 공부해 보시길 바래요. 자, 활용. 활용은요, 품절주는요, 이게 이제 테마 이름에서도 이제 나타나지만, 기업의 실적하고는 우리나라 특징이 그렇긴 하지만, 기업의 실적하고는 거의 무관합니다. 거의 무관해요. 그냥 유통 비율이 적으니까 손쉽게 매집해서 손쉽게 한번 위로 치는 이게 가능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어떤 기업의 실적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 매매로서 활용할 뿐이지 절대로 뭐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보고 판단하셨다면 모르겠지만 품절주라는 명분으로 뭐 중장기 매매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저희가 소위 말하는 테마라는 것들이 대부분 기업의 가치 그리고 실적 이것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품절주 테마는 특히 더 그래요. 특히 더. 그러니까 품절주라는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장기 매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장기 매매를 실제로 하실 거라면은 기업의 가치도 좋고 미래에 어떤 뭐 기대가 되는 호재 그리고 그거를 증명해주는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장기 매매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아까 보셨던 미래산업처럼 유통 물량이 어마어마한 유통 물량 비율이 어마어마한 그런 종목보다는 유통 물량 비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한 선 그 선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제 여기 1번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주포가 주가를 핸들링 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중장기 세력이든 뭐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유통 물량이 너무 많으면은요. 그 각 가격대마다의 매물대, 그 매물대마다의 서로 다른 거래량, 유통 물량 이런 것들을요. 막 머리를 싸매면서 그 리스크들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세력들도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런 것들은 피한단 말이죠. 세력들이 잘 핸들링 해줘야 그것도 주가가 잘 오를 수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너무 많은 그런 종목들은요 가급적 피하시는 그런 방법. 결국에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 세력들이 이러한 품절주를 가끔 가다가 이용한다는 그 사실은 죄송합니다. 세력들이 이런 품절주를 가끔 이용하는 사실은요. 결국 주포들은요. 유통 물량 비율이 적은 종목을 좋아하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 비율이 너무 높은 거는요. 위험하다.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피하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면은 유통 물량 비율도 적절하고 대주주 지분율도 좀 상당히 빵빵하게 잘 되어 있고 그래야만 주가가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움직여지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죠. 공급량은 적은데 찾는 사람이 많으면은요 주가는 쉽게 올라요. 그러한 원리를요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품절주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고 또 이러한 시점, 이러한 시점에 대해서도요 잘 감지하고 계셔야 돼요. 감지하고 계셔야 된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품절주, 나만 품절주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종목이어야만 매매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얘 유통 물량 비율이 되게 적은데? 얘 품절주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얘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미리 딱 사두고 이쯤 되면 오르겠지 사두고 뭐 그게 오를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 저희는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 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신라섬유를요, 손쉽게 매매를 했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섬유. 이날이었어요. 검색기 뜬 날짜가. 이날 맞죠? 자, 거래량이요. 갑자기 늘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늘었습니다. 중고차가 잘 팔렸나요? 아니면은 뭐 핸드폰이 많이 팔렸나요? 그러한 이야기 없이 그냥 갑자기 움직였어요. 자, 근데 이날 5월 15일 날 얘만 움직인 게 아니라 좀 보죠. 양지사. 양지사도 5월 15일 날 이렇게 살짝 거래량을 띄우면서 위로 한번 주가를 한번 쳐주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요. 하나의 테마라는 것은 그냥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코데주도 한번 볼까요? 자, 이때죠. 얘는 그렇게 크게 안 움직였었네요. 그쵸? 하지만 이 캔들 뭐죠? 저희가 다 배운 거는 짚고 넘어가야죠.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형.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여기에 있는 거래량이 조금 더 높으니까 되게 좀 별로긴 한데 어쨌든 거래량이 조금 더 높으니까 자, 이러한 하락 음봉을요, 하락 음봉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요 다 잡아먹었어요.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돼요? 이 음봉의 중심 가격, 이 자리는 개인이 뚫을 수 없다. 이거는 세력이 뚫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뒤에 그 자리에서 지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자,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캔들 패턴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지사와 15일날 그리고 신라섬유 이러한 종목들이 거래량이 이날 조금 터져주는 모습이 보였다. 자, 그리고 신라섬유가 가장 그 종목들 중에서는 품절주 테마로 분류된 종목들 중에서는요, 그래도 신라섬유가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봤을 때 가장 나아 보였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그 저희들 매매 기법대로 이제 매수가를 선정하기 전에 이걸 한번 봐야겠죠. 항상 이 양봉이 뚫어놓은 어떤 의미 있는 자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어때요? 이날 거래량이 엄청 터진 어떤 종가, 음봉의 종가. 자, 그리고 여기 요거 있죠, 여기. 요것도 하나의 천장이었죠. 이날까지만 해도 여기는 하나의 천장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돌파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두 군데요. 이런 곳을요, 그날 하루 만에 돌파를 해주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리는 정말 무서운 공포의 자리였을 거예요. 위로 주가가 쫙 친 다음에 끌어당겨져서 엄청난 엄청난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죠. 이날도 주가가 오르다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떨어진 자리예요. 그 의식을 뒤집어 엎은 날이 5월 15일 화요일이다. 자,
그러면은 이 가격대를요, 이 가격대에 어떤 저항이 있다면은 그 가격을 뚫으려고 했을 때 돈을 많이 소비했겠죠. 예, 많이 소비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정확하게 가격을 볼게요. 종가 3,195원. 그리고 얘는 시가를 봐야겠죠. 3,140원. 자, 이거를 분차트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15분봉이네요. 1분봉으로 볼까요? 자, 이날이 이제 신라섬유가 움직였던 날입니다. 자, 3,190원. 음봉이 컸던 3,190원. 그리고 3,140원. 네. 3,145원이었나요? 잠시만요. 다시 보고 올게요. 옛날엔 이런 거 빨리빨리 기억을 했었는데 거꾸로 봤네. 자, 95원이고요. 3,195원. 커다란 거래량의 음봉 거래량. 그리고 이전 천장 3,140원. 자, 이 자리가 어떤 저항을 받고, 예, 또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을 법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자, 3,140원을 돌파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큰 비용을 쓰지 않았어요. 그쵸? 자, 근데 3,195원을 돌파할 때는 엄청난 거래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만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상승을 위해서 이러한 거래량을 비용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 선에서 뭐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있네요. 뭐 저항을 뚫었으니까 뭐 지지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이후에 주가가 빠진다면은 이러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러한 원리로 이제 매매도 가능했겠죠. 3,195, 3,140. 자, 그래서 다음날 주가가 이 자리 영역에서 반등을 크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저희 매수가는 어땠어요? 저희 매매기법대로의 매수가는 3,170원 중심으로 나왔겠네요. 그쵸? 3,170원. 맞나요? 잠시만요. 네, 3,170원 기준으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자, 그 자리와 이러한 이전의 저항 자리를 돌파해준 그 영역대와 매수가가 거의 일치하죠. 그쵸? 뭐, 딱 떨어지게 만들 수는 없어요. 딱 떨어지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매수가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기법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못해요. 자, 이러한 자리들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신라섬유를 매매를 했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매매기법 보신 분들만 보세요. 양지사 볼게요. 양지사. 자, 양지사는 여러분들이 매매기법에 안 맞죠, 그쵸? 이날 보면은 매매기법의 기준에는 맞지 않아요. 분명히, 그쵸? 기준에는 맞지 않는데, 자, 분 차트를 보세요. 쉽게 보시려면 아마 5분봉? 네. 뭐 뭘로 봐도 크게 상관없겠네요. 60분봉? 네. 이건 안 보이네요. 15분. 자, 쉽게 보려면은 자, 이 상태로 한번 보세요. 이 상태로. 기준에는 안 맞는데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분명히 이날부터 이렇게 쭉 보세요. 이날이 이제 15일입니다. 15일. 신라섬유가 그래도 6% 이상의 어떤 양봉을 만들어준 날, 양지사의 움직임이에요. 자, 그래서 9일부터 이날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어때요? 이걸 배우신 분들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쵸?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양봉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매매를 하게 만든 이유는 쉽게 찾으라고, 예, 쉽게 찾으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굳이 양봉이 안 나와도 가능은 해요. 그쵸? 지금 보이실 거예요. 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보신다면은 안 보이겠지만,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8일, 9일부터, 예, 9일 날짜 거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배우신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양봉이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양봉, 음봉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양봉에서 일단 주로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음봉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근데 이게 양지사가 그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양지사가 이 구간을 잘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날부터 이때까지 여기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몇 번을 찝어도 똑같이 찝어요. 저는 네, 몇 번을 찝어도 똑같이 찝을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 이날까지 한번 잘 보시면은요. 이러한 자리가 눈에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양지사도 매매가 가능했겠네요. 그쵸?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기준과 원칙이 중요한 거지. 전날 그게 양봉이었든지 음봉이었든지 이거는 안 중요해요. 네. 저희가 결국은 이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 어쨌든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톡방에 올려드렸던 그 PPT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양봉에서만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걸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죠. 그쵸? 자, 그러한 것까지 일단은 눈에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신라섬유, 예, 신라섬유 매매 잘 하셨고요. 매매 잘 하셨고 그리고 품절주에 대해서도 예, 저희가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 이제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 이렇게 한번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자, 어쨌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